선의 팡팡 영어입니다.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요즘에 영어에 흥미를 못 느껴서 걱정이에요 하는데 그런 경우 학생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3분의 2 정도는요 부모님 때문에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친구의 그 영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사실 교육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이 수준의 이상의 것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어려운 거를 하면 더 잘해요. 그래서 어려운 쪽으로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아이의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거를 택하고 또 아이는 실제는 자기 수준에서 맞는 걸 해야지 재밌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바람이라는 걸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저도 어려운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옆에 우리 반 친구가 저쪽에 좀 어려운 거 하는데 저도 그거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학생도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 제가 보면은요 학생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학생은 어머님의 의도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학생 본인도 어떤 친구에 대한 경쟁심 때문에 나도 저 반 들어가야지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만 좋은 거지 들어가서의 생활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재밌게 하고 싶은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높은 수준에 넣어가지고 아이가 재미가 없어지고 영어에 흥미를 잃은다는 건 어머님들이 다들 두려워하는 상황이거든요. 영어는 길게 가야 되고 얘가 어른이 됐을 때 써먹어야 되는 평생 써먹어야 되는 인생의 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미없고 지겨운 영어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없어요. 단 어려운 데 가서도 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할 거다. 어려운 것도 극복할 거다라는 희망사항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언어교육은요. 희망사항으로 되지 않아요. 제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정말 아이가 재미있고 즐겁냐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 없이 이미 혼자 책을 쭉 봤는데 70% 이상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한테 어떤 레벨을 권할 때 한번 책을 줘보세요. 그 친구가 공부할 거를. 그래서 너가 한번 읽어봐봐. 그랬을 때 자 어느 정도 이해돼? 한 70%는 알겠어?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그 정도 알겠어 하면 이 레벨에서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럼 요 정도 아는 거에서 플러스 30 정도를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배우기도 하고 써먹어 보면서 프랙티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자기의 또 이만큼을 채워요. 이만큼을 채우고 이만큼이 70% 정도 수준인 이제 그 다음 수준으로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차곡차곡 길러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가 한 55% 내지 60% 정도가 이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그 70 정도 이해된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머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죠.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학생은 그냥 단지 친한 친구가 저기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 앉아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어려운 거를 다 많이 배워가지고 극복하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친구랑 앉아있고 싶다. 쟤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은 더 많은 거를 하면 똑같이 3개월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가지고서 요 레벨을 다 하면은 45% 모르는 걸 아니까 이게 오히려 시간 대비 학습 효율이 높을 거다라 생각하는데 절대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우리 식물도 시간이 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언어라고 하는 건 지식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주입되어진 어떤 부분을 자기가 쓰고 말하고 듣고 읽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인터그레이트 돼서 종합되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융합되어져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마치 역사 지식을 날밤 새워서 그거 다 외우면 되지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학생이 정말 질리게 되고 머리에는 들어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쓰고 말하고가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성인들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터플 시험에서 옛날에 PBT 있을 때 리스닝 리딩 시험 공부로 접근해가지고 정말 만점 가깝게 해서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갔는데 대학 교수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한국 친구들 터플 점수 왜 만점인데 발표 못하고 못 알아듣고 말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 스피킹 라이팅이 첨가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많이 해소가 되어져 있는데, 어머님께서 55에서 60 상태, 즉 단어의 양이라든지 문장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의 양, 책의 볼륨 있죠, 책의 부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의 난이도. 왜냐하면 쉬운 단어로 조금의 양을 쓰여둬도요, 만약에 추리소설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소설이면 내용의 난이도가 높으면요, 아이가 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가지고서 아이가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를 하는데, 이러한 많은 것을 70% 정도 이해하면 그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가 써먹어 볼 수 있어요. 이미 기반이 좀 있으니까 아이도 덜 걱정되죠. 그 정도는 주어진 시간에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겨우 55에서 60인데 이거를 갖다가 남들하고 똑같은 3개월 시간에 내가 다 먹겠다, 그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나도 발표하고 쓰고 하겠다라는 거는 지적인 활동까지도 공부의 영역이 또 사실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의 양을 소화해 가지고 내 거로 완전히 흡수해서 또 이렇게 내놓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학생은 엄청나게 부딪히게 되죠. 이게 뭐 단지 3개월만 부딪힌다 그러면 뭐 목숨 걸고 좀 해볼만 하겠지만, 얘가 한번 이쪽에서부터 스타트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보다 벅찬 내용을 계속 끝에서 매달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해도 난 잘하는 느낌이 없지요. 그리고 또 해보다 보면 자기는 단어양도 딸려, 이렇게 문장 길이 그런 거 소화도 못했기 때문에, 내 거로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쓸 때도 쓸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건 쉽지만요, 내가 어떤 건 읽은 것을 내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글을 짧게라도 써본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읽은 것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 없이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건요, 정말 소화됐을 때만 가능한 거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어는 사실은 뭐 이렇게 단어만 막 그렇게 옛날 토플 PBT에서 100점 맞고서 말 못하는 애들처럼 단어만 잔뜩 알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문장만 읽는 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얘가 읽은 거를 내 상황에 맞게 글로 써서 이메일도 보내고, 상대 비즈니스 하는 컴퍼니에다가 전화해서 왜 이번 거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회사를 힘들게 하냐라고 말로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 훈련을 안 해보고 단어만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요즘의 영어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요만큼 알고 있으면 이만큼 아는 만큼 말하고 쓰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어의 양이나 아니면은 그 아카데믹한 그 내용의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조금 더 깊고 어려운 부분이면 자기가 소화한 만큼 또 쓰고 읽고 말하고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적으로 어머님이 접근하셔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가겠다, 그거는 진짜 PBT 토플 100점 맞고 만점 맞고 미국에 가서 강의했을 때 발표도 못해, 모두 못해서 그 교수들이 놀래버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 아이를 다시 푸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될지, 재밌을까, 어머님들은 진짜 재밌는 교육을 정말 원하시거든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그랬을 때 먼저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했을 때 재밌을까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거 어느 정도 이해돼? 한 70% 정도는 이해돼? 라고 물어봐 주시고, 아이가 엄마 이해돼, 그냥 할만하겠어 했을 때 그 다음에 거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존재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생각합니다.